예, 제5장 엔진 구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엔진 구조는 이제 운전자인데 지게차를 운전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게차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키는 이런 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 기계들은 이제 혼자서 뭐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게차의 그 운행이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리를 할 수 있는 웬만한 거는 이제 정비해서 탈 수 있게끔 이런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엔진 구조 이 지게차의 구조 중에서 엔진 구조 또 전기 장치 구조, 또 전후진 장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상당한 그 프로테이지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대개는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떤 법규를 외우는 것보다는 엔진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핵심 압축 이론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얘기를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시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본문 이론편을 영상으로 좀 보고 들으시고 경험을 배경 지식을 쌓으셔야만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문 파트이다, 정비 전문 파트이다 보니까요. 네. 자, 엔진 구조에 대한 얘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엔진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엔진이라는 것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실린더에다가 그죠? 혼합 연료를 집어넣고 태워서 이 열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공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속도를 우리가 이제 RP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Revolution per Minute의 분당 회전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회전 시에는 8000rpm입니다. 가속 시에는 뭐 1500에서 2000rpm입니다. 이런 개념들은 1분에 얼만큼 빨리 돌고 있습니까? 몇 회전 했습니까?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9번입니다. 여기 엔진에 대한 정의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49쪽에 나오는 디젤 기관의 장단점은 좀 나오는 편이니까 이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 중장비나 이 건설기계 장치들은 그 디젤 엔진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 엔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구분해 보는 겁니다. 디젤 엔진들은 연료 소비율이 상당히 적다. 적은 연료로 큰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화점이 높아서 화재의 위험이 없다. 여기서 이제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에 의해서, 그죠? 촛불이나 성냥불에 의해서 탈 수 있는 그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유 같은 경우에는 이 타는 온도가 보통 50에서 70도에서 탑니다. 불꽃이 있었을 때 휘발유는 마이너스 40도씨에서부터 탈 수 있어요. 그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가 50에서 70도이기 때문에 인화점이 높아서 화재가 별로 안 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전기 장치가 없어서 고장률이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디젤 엔진들은 압축 착화 정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흡입을 해서 공기만 압축을 합니다. 공기만 압축. 그죠? 그런 다음에 노즐에 의해서 연료를 뿌리면 바로 이 압축된 공기는 한 5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50에서 70도면 이게 착화 온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착화 온도는 보통 한 205, 이게 인화점이죠. 인화점. 불꽃에 의해 타는 인화점은 50에서 70인데 착화점은 한 250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500도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250도는 충분히 탈 수 있는 조건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스파크 플러그가 없이도 연소가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다. 네. CO나 HC,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매연이나
질소산화물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압축비가 높다 보니까 엔진이 뜨거워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동차 가솔린 같은 경우는 CO나 HC나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데 디젤들은 일단 이거는 제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출량이 적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에 해당이 됐고요. 단점은 압축압력, 폭발압력이 커서 마력당 중량이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압력이나 폭발압력이 크니까 차량을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부의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력당이라고 하더라도 두께가 높으니까 무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음과 진동이 크다. 네, 압축비가 엄청 높아서 폭발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고, 제작비가 비싸고요. 압축 착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시동 보조 장치인 예열 플러그가 필요하다. 네, 예열 플러그가 반드시 필요한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예열 플러그가 있어야 됩니다. 연소실 안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이런 거를 우리가 예열 플러그라고 표현하죠. 자, 50번 사행정 사이클의 의미와 행정 순서라고 합니다. 사행정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런 거죠. 이게 여기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죠? 요 경계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거를 행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행정.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거를 흡입 행정이라고 그러고, 다시 압축을 하죠. 피스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압축. 그 다음에 폭발을 하죠. 폭발을 하게 되면 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배기 행정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내려올 적에 크랭크 축은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죠? 크랭크 축이 이렇게 내려오고, 압축을 할 적에 올라가고, 또 폭발할 적에 내려오고, 배기할 때 올라가니까 4개의 행정이 진행할 때, 요게 사행정일 때, 그죠? 사행정일 때 2회전을 하게 된다. 크랭크 축은. 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행정에 2회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흡입 압축 폭발이라는 친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이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51번 엔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정리를 또 보고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 정리. 블로우 다운, 블로우 바이, 상사점, 하사점, 행정, 밸브 오버랩 등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그 이론 강의 때 아주 다이너믹한 그 그림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마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핵심 압축 이론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블로다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블로다운, 배기 행정 초기에 배기압의 잔압을 이용해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현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주면은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있는데요. 자, 폭파가 이루어졌어요. 폭파가. 피스톤은 지금 계속해서 하사점, 버텀 데드 시스템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압이 있죠. 그때 밸브를 확 열어버리면 배기가스에 생긴된 이 잔압을 이용해서 피스톤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압력 때문에 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스톤이 밀어 올리지 않아도, 그죠? 밀어 올리지 않아도 배기가스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현상, 그렇게 해서 배기 효율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블로 다운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슷한 것 같은데 블로 바이 가스네요. 블로 바이 가스는 또 어떻게 됩니까? 블로 바이 가스는 피스톤하고 실린더 사이에, 그죠? 피스톤하고 실린더 사이에 이게 간극이 큰 거예요. 피스톤 링이 마모가 심해서. 그래서 압축, 피스톤이 위로 올라갈 때
아직 타지 않은 가스들이 요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이거를 이제 블로우 바이 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표시하면 블로우 바이 가스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은 대부분 미연소된 탄화수소들이 이런 친구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성분을 가지고 있죠. 상사점과 하사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피스톤이 아래 위로 어떤 행정을 할 때, 그죠? 맨 꼭대기에 와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피스톤이 맨 내려오면 맨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정합니까? 여기 있는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 축의 어떤 그 회전 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겠죠. 그때 피스톤이 맨 꼭대기에 와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상사점 TDC라고 표현하고요. 탑 데드 센터. 그죠? 그러니까 피스톤이 꼭대기에 와서 속도가 떨어졌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BDC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뭐라고 한다? 행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죠? 네. 자, 밸브 오버랩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열리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엔진의 출력을 높일 수가 있긴 목적으로 오버랩, 그죠? 두 개가 겹쳤다라는 거, 밸브가 겹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 설명했던 내용이었고요. 네. 실린더 헤드, 예, 실린더 헤드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가벼우면서도 열 전달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실린더 헤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재질 문제에 나오죠. 주철이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 실린더 헤드 탈부착 시 주의사항. 예. 분해 조립할 적에, 이건 정비 쪽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정비 요소를 알려줘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요구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린더 헤드 탈부착에서는 볼트를 풀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푼다. 이건 정비하시는 분들,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보통 실린더 헤드에는 한 10개의 볼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처음에 풀 때는 이쪽 바깥쪽에서부터 푼다는 거죠. 얘가 1번,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대각선으로 4번,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푼다는 얘기죠. 5번은 일로 가겠고, 6번은 일로 오고, 7번은 일로 가고, 8번은 일로 가고, 9번은 이쪽으로 오고, 10번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제 푸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조일적에는 반대로 안에서, 그죠? 안에서 바깥쪽이다라는 거예요. 풀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죠?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시험 볼 적에도 이 볼트 푸는 순서를 항상 주의 깊게 봅니다. 심사감들이. 세 번째, 마지막 조임 시에는 반드시 터크 렌치를 사용해서 조입니다. 이 터크 렌치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어떤 거냐면, 뭐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이 볼트들이 있어요. 볼트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볼트가 여기에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볼트의 크기를 정하는 힘이 있어요. 볼트를 스패너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돌리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일정한 거리가 있을 거고 돌리는 힘이 있을 텐데, 이 힘과 거리의 곱으로 표시된 것을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크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힘의 크기를 사람마다 다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정하는 게이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토크 렌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볼트와 너트는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조여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린더 헤드 블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린더 헤드 블록은, 자, 위쪽은 실린더 헤드가 부착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린더 헤드 블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실린더 헤드가 있고요. 그 밑에, 예, 요 밑에
실린더가 있으면서 이 실린더를 구성하고 있는 이 친구를 요 안에는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실린더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 친구들의 블록을 실린더 헤드 블록이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린더 블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실린더 블록에서 어떤 용어가 세 개가 나오는데 장행정, 단행정, 정방행정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안에 실린더가 이렇게 지름이 있죠. 지름이 있고 또 여기 행정이라는 것이 있죠. 피스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리, 행정, L. 그래서 이렇게 행정과 지름과 행정의 길이에 따라서 실린더 내경은 D, 행정의 길이를 L로 봤을 때 이거보다 크냐, 이거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같습니까에 따라서 장행정, 단행정, 정방행정 이 세 가지의 용어를 붙이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 따른 속도가 빠른 거는 이제 단행정이고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좋은 거는 장행정이죠. 힘이 좋아요. 네. 정방행정은 두 개의 특성을 모두 다 중간쯤 취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사각형으로 얘기한다면 장행정은 이렇게 생긴 사각형, 단행정은 이렇게 생긴 사각형, 정방행정은 가로와 세로가 모두 동일한, 그죠? 요거를 정방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54번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이라는 것은 실린더 내를 왕복하는 어떤 그 친구를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하죠. 얘가 하는 역할은 공기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압축하기도 하고 큰 동력을 받아서 커넥팅 로드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5번 피스톤 링입니다. 피스톤 링의 3대 작용.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밀봉작용, 오일 제거, 열전도 요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크게. 그러니까 피스톤이 있고, 자, 피스톤이 있고,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피스톤 링을 여기다가 끼우는 거죠. 이렇게. 피스톤 링을 끼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봉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붙어있는 오일들을 긁어내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피스톤에서 받은 열을 피스톤 링을 통해서 냉각수가 여기 있겠죠. 블록에 냉각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스톤 링의 3대 작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크랭크 축의 구조입니다.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뭘로 바꾼다?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축을 크랭크 축이라고 합니다. 이 크랭크 축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여기가 피스톤이 1번이고 4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1번과 4번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2번과 3번도 같은 위상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랭크 축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때 용어를 설명해 보면 여기 이제 크랭크 축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저널인데요. 요게 무슨 저널이냐면 메인 저널이라고 해요. 메인 저널. 이런 부위, 이런 부위, 이런 부위, 이런 부위는 메인 저널이라고 하고 피스톤이 묶여져 있는 부위 있죠? 이런 부위, 그죠? 여기도 이렇게 안을 보면 이렇게 피스톤이 이 핀에 의해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결합이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크랭크 핀 저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하고 크랭크하고 연결해 주는 것은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 거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커넥팅 연결하는 막대기 이렇게 그죠? 커넥팅 로드 이런 것들 표현해요. 근데 이 플라이 휠은 크랭크 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중 크랭크 축의 구조가 아닌 것 그러면 플라이 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나르는 바퀴 휠. 자,
이렇게 해서 크랭크 구조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57번. 네, 57번에는 이제 유압장치의 밸브에 대한 얘기가 하는데요. 기계식 리프터와 유압식 리프터, 이 리프터라고 하는 거는 들어 올리는 양인데, 지금은 이 밸브를 실린더에서, 그죠? 실린더에서 이 스프링을 두고 있는 이 실린더에서 밸브를 미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로커암식이 있고 이걸 기계식이라고 하죠. 로커암, 락커암, 밸브를 열고 닫는 친구 용어를 이제 기계식이라고 하고, 유압식 밸브라고 하는 거는 이 열고 닫는 문제를 어,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이 판을 놓고 이 스프링을,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친구를 하나 덧대고 캠축을 위에다가 만드는 거죠. 캠을 이렇게, 얘가 움직일 때, 그럼 요 안에 유압이 들어가서 밸브의 늘어남과 줄어듦이 있으면 이 유압이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유압을 조정. 그래서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기계식 창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간극이 좀 있어야 돼요. 간극이 있죠. 기계식은 요 로커암과 밸브 사이에 이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간극, 갭이 있는데, 이 간극을 틀려지면은 이 간극을 조절해주는 그 나사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유압식은 간극이 항상 제로다. 여기가 제로다. 왜냐하면 유압에 의해서 이 간극이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유압식은 밸브 간극을 제로화 시킬 수 있다. 예, 요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여덟 번째. 밸브 간극이 크거나 작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이 밸브 간극을 두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 있는 밸브가 열을 받으면, 그죠?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유격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격이 너무 없거나 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는 겁니다. 밸브 간극이 클 적에는 밸브를 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밸브가 조금밖에 안 열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흡배기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못하니까 밸브 엔진 출력이 감소되면서 배기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밸브의 충격 소음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밸브 간극이 작을 때는 어때요? 밸브 간극이 작을 적에는 밸브 간극이 없다라고 봤을 적에 밸브가 너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흡배기 밸브가 확실히 닫히지 못하고, 열리는 건 좋은데 닫히는 것도 안 닫힌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밸브 간극이 거의 없으면 닫히지 못해서 또 엔진 출력이 감소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59번 디젤 기관의 연료 공급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연료 탱크. 그 다음에 연료 탱크에서 고압을 만들어내는 분사 펌프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료 분사 펌프까지, 펌프까지 연료를 끌어올리는 중간 펌프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급 펌프라고 그래요. 공급 펌프. 예, 얘가 또 있고, 연료를 쭉 공급 펌프까지 가는데, 이제 연료 펌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연료 펌프는 정밀 기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연료로 들어가는 분사 펌프로 들어가는 쪽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여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분사 펌프에서 각각의 노즐에다가 노즐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즐까지 가는 거죠. 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연료 탱크, 공급 펌프, 필터, 분사 펌프, 노즐, 이러한 순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거. 네, 뭐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자료를 또 보여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과정이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본문 영상 강의를 꼭 보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죠. 네. 네, 디젤의 노킹이 발생하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노킹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여러 군데 폭발이, 그죠? 폭발이 원래는 연료 하나에서 폭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연달이 돼서 에너지가 형성이 되면 피스톤을 밀고 힘을 발휘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상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연소. 네. 근데 이제 노킹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폭발을 할 적에 연료가 있는데 연료들이 타지 않고 자꾸 쌓이는 거예요. 왜? 엔진의 온도가, 그죠? 낮아져 차가워져서, 낮아서 연료들이 차크 압축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료가 쌓인 상태에서 여기도 터지고 A라는 곳도 터지고 B라는 곳도 터지고 뭐 이렇게 C라는 곳도 터지면 여기 있는 폭발 압력들이 서로 만나서 이 폭발 압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원인이 뭐라고요? 엔진의 온도가 낮아서. 자, 그러면 이제 가봅니다. 원인을 찾는 건데 엔진의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죠. 압축비가 낮은 경우, 착화 지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착화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도 있죠. 또 이게 연료에 관련된 얘기죠. 얘는 기계적인 관계인데, 세 번째, 실린더 벽의 온도나 흡입 공고가 온도가 낮은 경우도 엔진 전체 온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엔진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디젤 엔진들은 너무 느리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예, 고속으로 밟고 운전하시는 게 훨씬 더 디젤 엔진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료의 분사량이 많거나 분사 시기가 너무 늦은 경우, 연료 분사량이 많아도 여기도 아까 그랬잖아요. 연료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은, 많이 쌓이면은 노킹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디젤 연료의 원인인 경우는 세탄가가 낮은 연료. 예, 세탄가라고 하는 친구들은 연료가 이제 빨리 타라고 넣는 첨가제의 일종인데, 이 세탄가가 낮으면 이 첨가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노킹 발생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어느 기술적인 내용에서 많이 나온 얘기고요. 자, CRDI의 디젤 구성죠? CRDI 디젤 기관 구성. CRDI라는 것은 Common Rail Direct Injec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자 디젤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노즐이 아닌 인젝터를 사용하는 이런 차량들을 얘기를 합니다. 펌프가 저압 펌프, 커먼 레일, 그다음에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연료 온도 센서, 압력 제어 밸브, 그다음에 연료 압력이죠. 이게 연료 압력 제어 밸브. 그다음에 디젤 인젝터, 이렇게 내용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CRDI 엔진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전자식 기관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탱크, 그죠? 연료 탱크에서 펌프가 존재해요. 전기 펌프죠. 이거를 저압 펌프라고 할 거예요. 저압 펌프. 예. 그 다음에 중간에 가가지고 뭐가 있냐면 고압 펌프가 있습니다. 고압 펌프. 이 저압과 고압이 두 개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 펌프에서 어디로 가냐면 연료 파이프인데, 여기서는 커먼 레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커먼 레일. 고압 펌프에서 연료를 받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압 펌프, 이 커먼 레일 안에는, 이거 커먼 레일이라고 약자를 쓸게요. 커먼 레일 안에는 이 레일의 압력을 측정해주는 퓨얼 압력 센서, 퓨얼 프레셔 센서가 존재합니다. 이 프레셔 센서는 컴퓨터 ECU에게 현재 압력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센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연료 필터가 있는 그 자리에
온도 센서도 달려 있어요. 온도 센서, 연료의 온도 센서. 왜 그러냐면 이 경유 같은 경우는 파라핀계 성분이 들어 있어서 온도가 뭐 0도씨 이렇게 이하로 내려가면 점도가 굉장히 커져요. 즉 연료가 뭐 알로에 젤처럼 끈적끈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감지를 해가지고 이 히터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이 필터에 히터 기능. 보일러로 떼준 보일러를 넣어주면은 이 연료가 녹아요. 예, 그래서 이 막힘을 연료의 흐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연료 온도 센서를 항상 달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도 있다. 그죠? 그다음에 압력 센서 있고 또 압력 제어 밸브라고 하는데 뭐 이 고압에다가 연료의 그 양을 조절해 주는 이거를 연료 압력 조절기, 연료 압력을 조절해 주는 조절기가 있습니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파이프에서 연료 파이프에서 연료를 받아서 쏘아주는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것도 누가 해주는 겁니까? 컴퓨터가 제시를 하겠죠?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본문 영상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멋있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풀이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요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63번, 윤활유의 작용, 오일이죠? 엔진 오일. 윤활유의 작용은 뭐 감마 작용, 마찰을 줄이는 거죠. 밀봉 작용, 이 밀봉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스톤과 피스톤하고 피스톤 링이 있는데, 자, 링의 마멸이 심해서 이렇게 공간이 붕 떠면 엔진 오일이 얘네들을 들어가서 밀봉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냉각작용도 있고요. 세척작용, 방청작용이라는 얘기는 녹슬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죠. 응력분산작용. 응력분산은 아마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베어링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메인저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 위에서는 뭡니까? 피스톤이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베어링 사이에 놓고 피스톤 연결되어 있는데 위에서 힘을 가하면 여기에 엔진 오일이 있어서 이 힘을 약 분산시킨다는 얘기죠. 엔진 오일 가지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64번에는 윤활유의 구비 조건, 윤활유는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청정성이 양호하고 비중도 적당해야 되고 인하점 및 발화점이 높을 것 이렇게 하는데 요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게 낮을 것, 높을 것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문제를 내니까 그죠? 인하점은 불꽃에 의해서 타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발화점은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연소되는 온도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좀 너무 낮으면은 그죠? 윤활유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포 발생이 적고 카본 형성이 적을 것. 네, 이렇게 해서 윤활유 구비 조건이 6가지가 있었고 65번 오일 점검 방법. 네, 오일 점검 방법. 오일 양을 점검하는 거죠. 차량을 수평 상태에 두고 시동을 끈 상태예요. 엔진 오일은 시동을 끄고 점검하고요. 변속기 오일은 시동을 켜고 하는 거예요. 공전 상태에서. 오일 레벨 게이지가 풀선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일 레벨 게이지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얘를 오일 레벨 게이지를 딱 뺐을 때 요 선이 풀선에 있고 요 선이 로우선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료 오일이 이렇게 묻혀 있어야만 좋고 낮으면은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되는 거죠. 네. 오일 부족 시 오일을 보충하고 오일 점도 및 오염도를 점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66번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 그랬어요. 유압이 유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높아지는 원인과 낮아지는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오일의 그 유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점도가 높을 때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뭐 어떤 회로가 오일의 회로가 막힌 경우 그다음에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 장력이 클 때 그다음에 점도가 높은 같은 얘기네요. 그죠? 여기하고 같은 얘기네요.
장력이 클 때가 높아지는 원인이고요. 낮아지는 원인은 오일이 지나가는 통로가 클 때 낮아지겠죠. 그래서 오일 간극이 클 때, 베어링의 오일 간극이 클 때, 펌프의 마모나 오일이 누출될 때, 오일이 셀 때도 있고요. 양이 적을 때, 그 다음에 밸브 스푼 장력이 너무 절손되거나 작거나 절손될 때, 점도가 낮을 때, 예,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원인과 높아지는 원인이 정반대의 상황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뭐 봤습니다. 네, 수온 조절기 이렇게 했는데 요건 이제 냉각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냉각 장치. 네. 수온 조절기 말 그대로 서머스탯 온도에 의해서 수온의 양을 수온이 아니죠. 냉각수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을 수온 조절기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에는 펠릿형과 벨로우즈형이 있는데 펠릿형은 왁스가 있다. 그죠? 벨로우정은 알코올로 들어있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70번 압력식 캡, 라디에이터 캡이죠. 냉각 계통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비등점을 112도로 상승시켜서 냉각 효율을 높이는 장치를 우리가 압력식 캡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압력 밸브와 진공 밸브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라디에이터, 방열기를 우리가 라디에이터라고 하죠. 방열기. 네. 이거는 이제 뜨거워진 냉각수를 뭐 냉각시키는 그런 열교환 장치죠. 대기와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냉각 핀으로 이루어져서 냉각된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냉각 장치에 대한. 네. 이 냉각 장치 시스템도 제가 플래시를 그려서 자세하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네.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안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냉각 장치가 과열이 되는 원인을 찾습니다. 오버히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오버히트. 네, 오버히트. 자, 냉각수가 부족합니다. 당연하죠. 뭐. 라디에이터의 압력식 캡 스프링 장력이 약화됐습니다. 네, 라디에이터 압력이 뭐 112도까지도 버틸 수 있는 건데 스프링 장력이 그 버티는 힘이 스프링 장력 때문에 버티는 거니까 이게 약해지면은 끓는 점이 낮아지겠죠. 세 번째, 냉각 팬 모터 또는 스위치 및 릴레이 고장, 물펌프 불량, 팬벨트 장력 부족, 파손. 팬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워터펌프를 돌리는 벨트를 우리가 팬벨트라고 하니까요. 얘네들이 끊어지면은 워터펌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물의 흐름이 안 좋겠죠. 그렇게 해서 과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의 코어에 막힘. 라디에이터라는 것은 이제 물이 흐르는 통로를 우리가 코어라고 표현합니다. 코어, 중심.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냉각핀을 쫙 만들어 가지고 예, 물이 흐를 때 열을 방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막혀버리면은 물의 흐름이 안 좋겠죠. 자, 수온 조절기의 닫힌 고장. 예, 수온 조절기가 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친구인데 닫힌 상태에서 열리지 않으면 뭐 엔진의 냉각수가 갇히겠죠. 그러면 물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오버히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냉각수는 어떤 거 사용한다? 증류수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빗물 등을 사용하게 된다. 자, 73번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는 건식과 습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원심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승용차들은 다 건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형 중장비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습식이나 원심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건식은 다 아시죠? 뭐 그냥 마스크처럼 이 종이로 만든 그죠? 종이로 만든 필터를 통해서 먼지를 제거시키는 것을 이제 건식이고요. 원심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심력으로 먼지를 분리하고 정제된 공기를 건식 공기청정기에 공급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습식은 어떤 이제 이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에 그죠?
공기가 이렇게 엔진 쪽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엔진 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를 통해서 나가는데 요 밑에다가 엔진 오일을 담아 놔요. 그러면 무거운 돌들은 엔진 오일의 점도 때문에 딱 붙어가지고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습식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밑에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가 오일에 접촉하면서 먼지 또는 오물을 여과한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자, 연소 상태에 따른 배기가스의 세 개 종류인데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중장비나 뭐 지게차나 이런 것들도 다 연소하는 거니까 요 배기관 끝에 나오는 이 배기관의 색깔을 가지고 이 색을 가지고 구분해 보는 거예요. 배기가스 색깔이 검은색이다 그러면 굉장히 농후하게 움직인 거고 엷은 자색이다라는 게 약간 보라색, 뭐 푸른색 같은 거죠. 희박한 혼합기고 하얀색이 나온다 그러면 엔진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소. 무색이나 다운청색은 정상인 연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기가스 색깔만 보더라도 이제 엔진의 지금 소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5번 배기장치, 배기관 및 소음. 배기가스가 배출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유해 물질을 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배기관에다가는 소음기도 있어요. 소음기. 소음을 줄이는 거. 이게 없으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소음기가 터진 차량들 보면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음기의 카본 퇴적으로 엔진이 과열된 경우는 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소음기가 손상되어 구멍이 생기면 배음기가 커집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76번. 네, 76번 터보 차저 과급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터보 차저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걸까요? 여기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가 있는데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렇게 공기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확 나갈 때 양쪽에다가 이렇게 날개를 달아 놓습니다. 날개. 그러면 이 배기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이 축이 돌면 반대편에 있는 이 날개가 공기를 압축해 들어가는 거죠. 공기를 압축해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밀도를 높여가지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엔진의 출력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터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기관의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왜? 무엇 때문에? 엔진의 출력을 증가시키려고 하고요. 연료 소비율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자, 1번 흡기관과 배기관 사이에 설치되어서 엔진의 실린더 내에 공기를 압축해서 공급하는 것이 터보 장치가 하는 역할이고요. 과급기를 설치하면 엔진의 중량은 10에서 15% 정도 증가되지만 출력은 35에서 40% 정도 증가한다.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터보 장치가 어떤 개념을 어떤 일을 한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간단하다. 연소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비교적 질이 낮은 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연소 상태가 좋아짐으로 압축 온도 상승에 따라 착화 지연이 짧아지고 동일 배기량에서 출력이 좋아진다. 냉각 손실이 적으며 높은 지대에서의 엔진 출력 변화가 적다 등등인데요. 예, 그냥 여기서는 터보 차저가 무슨 역할을 한다, 뭐 한다고요? 공기량을 증가시키는 장치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터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터보 차저라고도 부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엔진 구조에 대한 한 파트를 또 한번 제5장 엔진 구조의 파트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